지금부터 시간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건데 가능하면 한 5분 정도 해주시면은 훌러에 계신 분들이 꼭 나중에 꼭 말씀하시고 싶으시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김순례 임청경 지역 의장님 먼저. 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경기관포럼 이사 김순례라고 합니다. 아까 유재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과학자여서 사실은 경기관포럼에 초대받아 오는 게 낯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쭉 여러 사례 발표드리면서도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걸 똑같이 느꼈는데요. 어쨌든 DMZ를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이 되었던 생태가 되었던 아마 그 중심에는 DMZ라는 이름과 적정적인 가치가 수밖에 없다 이 생각에서 불러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인문학과 생태 쪽이 어떻게 어울리고 DMZ를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인문학 자원 사례 발표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코멘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중요한 것만 말씀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일단 노영래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용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용치 같은 것들이 지금 할 때 볼 때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보기 싫은 어떤 애물단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먼 훗날이 되면 군사문화 유산으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걷어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보존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가 안보와 평화 우리 현대사에서 아픈 기억들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유산을 만들 것인지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정현채 대표님 말씀 중에서는 뒤에 유재진 박사님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장소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건강한 예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DMZ 이런 지역에 어떻게 장소성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록으로 많이 남겨지고 있는데요. 우리 생태학 같은 경우에도 조사와 또는 모니터링 연구 같은 것들을 활발히 하고 있는 똑같은 모습으로 인문학 하시는 분들도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남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료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자료도 많이 남기면서 그것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또 다른 자존심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서희정 의원님 발표 중에는 무슨 팔경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팔경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하실 때 지금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참 저는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보존됐다는 얘기고 만약에 남북이 지금처럼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으면 보존이 안 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역설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슬픈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슬픈 이야기가 아닌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인제군하고 금강군이 교류협력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가 안 됐다고 했는데 참 이 부분은 누구나 다들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DMZ나 적경적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남북 교류대 문제를 안 달 수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한강 하구 쪽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강 하구를 어떻게 남북 교류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사업이든 인문학 사업이든 관계없이 그 중심에 뭐가 필요하냐 일단은 보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막힌 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는데 막힌 뚝이 없다는 것은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었지 만약에 통일된 정부였다면 벌써 막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인재훈이 말씀하신 그 남북평화지구 개발청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권혁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연구 방안 중에는 그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생태학에서도 조사 방법이 종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듯이 아마 인문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문제 중에서 아까 김정은 선생님께서 한마을에서 400수의 시를 작성했다는 얘기 듣고선 갑자기 강화가 생각났었습니다. 저는 주로 강화를 갔다 오고 있는데요. 강화에는 화남 고시영 선생이라고 하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향토 시인이 계신데 그분이 을사의학 무렵에 약 256수의 시조를 지어놓고 돌아가는데 그 시조를 보면서 만든 게 강화 나들길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까 유재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성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좀 더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재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뭐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장소성 문제에서 걷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걷는 길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약간의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걷는 길이 매우 좋긴 한데 그것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가장 걸리거든요. 저희도 강화 나들길을 만들어 놓고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나들길을 걷는 사람들이 지역에 봉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봉사는커녕 가면서 고추 따먹고 감나무 부러뜨리고 이거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밥에 막걸리를 싸들고 다니면서 혼자 먹고 마시고 동네 낙천 안 터뜨리니까 사람들이 나들길 없애버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걷는 길을 만들었을 때 지역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나들길 사업이 사업체를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쓸데없이 데크 만들고 쓸데없이 그 야자수 껍데기 갖다 깔아놓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떤 경우는 걷는 길이 산책하는길처럼 동네와 동네를 관통해야 되는데 관통하지 않고 그냥 우수한 산길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산을 망가뜨리는 야생동물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접경지역 유역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보면 여러 가지 접경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하고 같은 경우는 남북 접경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서 공동 관리하자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있거든요. DMZ에서도 그런 관리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박부원 경기문화재연구원 전문연구님의 자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경기의 길 센터라고요. 지금 경기도에 걷는 길을 조성하는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박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2022년 접경지역 DMZ 인문학 포럼에 지금 참석을 하게 됐는데 우리 지역에 정말 보석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일단 느꼈고요. 그 우리 초반에 발제를 해주셨던 웅진군부터 인제군까지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지금 현재 있는 명승이나 특히 문화유산이나 알려져 있는 이 곳 여기는 객관적으로 산수 경관이 뛰어난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산수가 뛰어나거나 의미가 깊어서 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반면에 누군가에 의해 어떤 장소가 새롭게 인식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 의미를 어떻게 부여했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에 대한 가치가 생겼을 때 그 결과가 지금 현재에 이른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아까 유재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성 이론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그 권혁진 박사님의 DMZ 인문학 자원조사 연구 방안하고요. 유재심 교수님의 DMZ 인문학 콘텐츠 개발과 활용에 대한 발제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금강산 가는 길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해서 학위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역사문화 탐방로 경기도 구간이긴 하지만 그 조성 사업을 실제로 조성을 하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소재 자체가 이 금강산에 포커스가 일단 좀 맞춰져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금강산은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 역사 문화가 집약된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에 있어서 금강산은 심신수양이나 산수 감상, 풍류의 장소였고요. 하지만 분단 이후에는 상봉의 장소이자 상승의 공간으로 변화가 됐고요. 일단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남북한의 통합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장소로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단절이 돼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강산은 시대 문화를 대변하고 있는 현재의 그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간과 다른 이질성이 공간하는 헬토피아라는 장소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이 금강산이라는 소재, 그리고 그 남겨진 것들, 그 유산기나 이런 심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특정 장소에 대한 시문에 나타나는, 그리고 유산기에 나타나는 이 특정 장소에 대한 반복은 선조의 유산을 끊임없이 재현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여기에서 장소적 행위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재확인된 그 감정의 기록물, 그 결과물이 당대의 문화 인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 유영심 교수님의 금강산 가는 옛길 소재 정말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가는 금강산 옛길, 그 상상만으로도 진짜 좀 가슴이 벅차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걷는 길, 길이라는 공간에 나타나는 역사, 문화, 자연, 생태 자원, 그리고 이 대상, 그리고 인간과의 어떻게 보면 상호 작용의 결과물로 나타났고요. 그 길이라는 것은 그 결과물의 현 실태가 세대를 통해서 당대 과거에 보유한 가치와 의미가 더해진 그 결과물이 바로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강산으로 걸어서 가는 길의 여정은 목적으로서의 관광이 아니고요. 과정으로서의 관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금의 실태를 보여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산수를 종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자료와 그리고 어떻게 즐기느냐에 대한 심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하겠습니다. 금강산으로 향할 때 이런 전대 산수 유람의 기록을 읽고요.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일정을 세우고요. 그리고 방문 장소에 깃든 시나 이런 감상평을 느끼고 그리고 김홍도의 복명 사경과 같은 화제의 장소와 실제 장소를 비교할 때 느끼는 우리의 감동은 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학은 과거와 현재의 이어짐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상호 연계가 될 때 그 의미와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이어주는 다리고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 계기로 이 DMZ 인문학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요.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역할까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창원 교수님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입니다. 저는 DMZ 헬프센터라고 하는 그 연구소를 좀 한 20년 정도 DMZ와 접경 지역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만든 작품 중에 DMZ 지리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 세종실록 지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DMZ 지리지를 작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오랜 시간에 노력을 거쳐서 DMZ만 접경 지역이 아닙니다. DMZ만 가지고 지리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인문, 사회, 자연, 환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DMZ 인문학 포럼이라고 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DMZ와 관련된 것만 보면은 지금까지 DMZ 영을 대부분이 정치 생태 위주였습니다. 정치 아니면 생태 위주, 평화 위주, 뭐 이런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내지는 생태적인 문제만 다뤄왔죠. DMZ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왜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처음은 아니고요. 강원도에서는 이미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금강산 가는 길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이미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은 거의 아마 권혁진 교수님하고도 제가 일을 했고요.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인문학 하나만 가지고 포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아니, 역부족이 아니라 별 그렇게 감흥이 못 줄 거라고 하는 거죠. 인문학 하나만 가지고는 있는 사람들에게 감흥 못 줍니다. 제가 단언컨대 지금까지 해본 결과예요. 거기는 자연과학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연과학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인문학이 포함이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대청도, 백령도 얘기할 때 거의 대부분이 자연환경이었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스트로마톨라이트, 뭐 예를 들어서 그 자갈밭, 뭐 이런 것들은 한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연환경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인문학이 들어가야 인문학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독으로는 절대로 되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적경적으로 우리 뭐 적경적 15개가 있지만 쉽게 적경적을 보게 되면 옹진부터 시작해서 고성까지 김해하고 강화를 빼면은요. 김포하고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시구는 지오파크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지오파크가 뭐냐면 지질공원입니다. 근데 그 지질공원에서 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지질공원 전문위원,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우리나라 지질공원을 도입했었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과학 플러스 인문학입니다. 문화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지오파크를 보면은 자연과학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접경적 인문학 포럼에서 파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얼핏 오늘 와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령대청 지질공원에서 과연 거기에 인문학이 자연과학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를 우리는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천도 마찬가지고 연천과 철원은 한평강 지질공원으로 묶여져 있고요. 나머지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은 광원평화지역 지질공원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김포하고 강화를 빼면은 전부 지역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DMZ, 한강하구역, 그 다음에 NLM 전부 다 지역구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10개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지역파크를 활용해서 또는 아까 얘기했던 습지, 한강하구역의 습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다가 인문학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그 출발점을 오늘로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인문학 연구는 지금까지 각 지역별로 다 했습니다. 새로운 게 사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각 지자체에서 다 한 건데요. 금강산하는 다 했고요. 이미 연구 다 했습니다. 안 한 거 없어요. 각 지자체별로 다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묶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묶는 게 바로 자연과학하고 묶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인문학은 우리 거니까 우리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장수성이 나오거든요. 지금 오늘 장수성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장소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엮여져서 장수성이 나오는 거지, 인문학 하나 따로 자연학 따로 이렇게 장수성이 나오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공이 지리학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나 봅니다. 지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성입니다. 그 지역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장수성입니다.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특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이건 자연환경과 자연과학하고 인문과학이 묶여져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인문학 포럼이 단지 인문학만 강조를 하는 포럼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하는,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냐면은, 아까 백령대천 지질공원 얘기할 때 제가 백령도 이렇게 지질공원 심사할 때 제가 이제 심사위원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옥측포 해안사고 이렇게 보고 모래 사막이라고 이렇게 사하라 사막이죠. 한국의 사하라 사막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거의 사막이 아니잖아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사막이 아닌데 사막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이러면은 그 지역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네. 거기에 바로 자연과학하고 유목학이 공존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인문학 포럼 축하드리면서 향후에도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면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광석 고성문화로 향토사 연구위원님의 안녕하세요. 고성에서 온 김광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는데 그 남북 관계처럼 날씨도 아주 안 좋습니다. 올 때 좋았는데 인천에 오니까 날씨가 아주 구절해가지고 우리 남북 관계 현상 같아요. 아무튼 그 우리 공진에서부터 인제까지 그 우리 선생님들 아주 주옥 같은 그 논문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향토사 연구를 좀 꽤 했는데 오늘 향토사 논문 대회보다 더 아주 값진 하루였다고 봅니다. 사실 오는 동안 너무 지루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발표 내용이 그 지루한 기분을 다 없애줬어요. 사실 아무튼 선생님들 고생했습니다. 저가 그 지역을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분들의 글에 대해서 논할 입장이 안 돼요. 사실은 저한테 논한다는 것도 그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저가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고성에 대한 포커스가 전체적인 걸 이루어요. 사실 금강산 하면 고성이거든요. 고성이 또 안 들어가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성에 대해서 잠깐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권혁진 박사님이나 유재진 박사님이 그 두 분이 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곡이라는 사람하고 추강 남효원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 금강산 유산기에서는 그 두 분이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추강 남해원 같은 경우는 1485년도에 유금강산기라고 하는 작품을 썼고, 이곡의 아까 이세계 아버지 이곡은 1349년도인가 그 무렵에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금강산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면 북고성이 있어가지고 금강산을 이제 앞으로 언제 한번 가보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강산은 사실 세 개의 군이 이루어졌어요. 아까 그 금강군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옛날에는 해양입니다. 해양의 일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북고성의 일부가 들어갔고, 현재 간성군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고성군, 현재 고성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 군이 금강산을 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금강산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산을 언제 가보나 하는데, 실은 미시형 북쪽서부터가 금강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시면은 금강산 가자면 고성으로 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금강산 얘기할 때는 12,000봉이라고 하죠. 12,000봉은 아까 이세계 아버지 이곡의 동료기에서 나왔어요. 이곡이 송도에서부터 개성서부터 출발해서 금강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배제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와서 보니
많은 북봉들이 많아서 그때 1만 2천 봉이라고 하는 봉우리를 지어낸 얘기가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아무튼 금강산으로 오늘 화제가 돼가지고 저가 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선 뭐 폭포스가 오죽하면 뭐 옛날 조선시대 분이면은 금강산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오늘 인문학계의 그 어떤 이 행사가 꼭 고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오늘 내려갈 때도 기분 좋을 겁니다. 사실 그 문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 사실 문학적인 산실이 된 게 고성입니다. 고성에 많은 얘기가 있고 금강산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금강소기, 금강산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강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저희 지역에서 제가 연구자로 있지만은 아무래도 행복합니다. 그런 과제가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다는 게 아무튼 오늘 여러 선생님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물론 아까 이제 발표도 하셨는데 박진태 교수님은 한 말씀 좀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진태 교수님. 지금 대진대학교에서 예, 안녕하세요. 조금 늦게 왔습니다. 저는 지난 8월 31일까지 대진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에서 재직했습니다. 박진태입니다. 저는 이쪽에 함께 이름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기분 갖고는 우리 스님과 소통을 하는 가운데 여기 와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짧게 한마디 말씀드리면 적경지역 DMZ 문화 포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경지역 DMZ 비무장지대 뭐 이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을 넣어서 이 문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맞추다 보면 조금 전에 누가 김창원 선생님께서 아마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DMZ 적경지역과 관련한 이 문학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여러 선생님들 얘기를 통해서 보면 하여튼 동서로 남북으로 인간이 걸었던 길 역사적인 삶의 숨결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그게 DMZ와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굳이 어떤 얘기를 좀 더 붙일 수 있을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휴전선 남북으로 2km씩 4km 그 안에 지역 여기는 사람들이 해방 이후 전쟁 이후 70년간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 그래서 그 지역은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는 지역 이래가지고 DMZ와 관련 연구는 생태학 관련 혹은 뭐 생물학 지질학 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보존 잘된 것 어떻게 우리는 더욱 잘 보존할까 혹은 어떻게 또 개발할까 이런 이제 관점에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은 매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학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가 이과 관련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보니까 인문학 포럼, 인문학 연합회를 발족한다고 하는데 적경지역 DMZ 인문학 보니까 목적을 보니까 인문학 자원을 발굴하고 조사해서 콘텐츠화하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적 차원에서 어떤 이 문학 내용을 좀 활용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만약에 DMZ 접경 지역을 굳이 강조한다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유적 유물 이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사람이 살던 흔적인데 DMZ와는 관련이 없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역사 일반 지역사와 관련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접경 지역 한다면 DMZ 한다면 우리가 여러 선생님들 얘기했지만 분단 관계와 관련해서 적대적인 관계 그래서 담을 쌓아야 되는 관계 이런 것을 좀 허물면서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공간이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이왕 시행하는 김에 좀 고심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강화군 의원으로 있는 박흥렬이라고 합니다. 여기 저도 좀 늦게 왔는데요. 앞부분에 각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듣지를 못해서 이렇게 와서 이제 자료들을 쭉 보면서 다른 지역이 이와 같은 깊은 역사들을 갖고 있고 다양한 어떤 인문학적 콘텐츠를 갖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좀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 그런 내용들을 알게 돼서 지금이나마 알게 돼서 정말 이렇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반대로 그러면 강화에 있는 인문학적 자산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강화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 양명학 그 인문학적 자산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대 때 8만 대장경을 언급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전에 모건이색이라든지 그 이후에 조선시대에는 조선 양명학의 발상지이고 거기로부터 한강하구 강화 김포가 접해 있는 이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황해도 연백 지역과 강화 김포 개성 이쪽 지역에 하나의 문화권을 또 이루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문학적 자산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가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보면 각 지자체나 이런 데 또는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데요. 가보면 자기 지역이 최고예요. 우리 지역의 역사가 조선의 역사이고 우리 지역의 역사가 그거고 저도 이렇게 다른 분들이 강화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강화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었을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강화에서 한강하구에 배가 다니는 것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앞당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마치 경쟁하듯이 아까 전에 유재민 교수님이 그 생태평화벨트 이야기하고 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그 남북의 평화 관계가 좋아지면 많은 사업 계획들을 하는데 저는 그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 말은 경청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지역의 독자성과 자기 지역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앞세우고 마치 자랑하듯이 그러면서 그 정도의 컨텐츠를 갖지 못한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 포럼이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들 또는 다른 지역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 자산 콘텐츠에 대한 존중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콘텐츠와 어떻게 연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거냐. 결국은 그 인문학 포럼의
DMZ 인문학 포럼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남북의 평화이고 말 그대로 DMZ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한 그런 세상을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상호 간에 서로 이렇게 교차되어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잠깐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인문학 프로그램이 오늘 출범을 하니 앞으로 더 많은 역할들을 또 이렇게 그 공간 속에서 좀 더 많은 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플로까지 다 듣다 보면 시간이 너무 좀 될 것 같은데요. 꼭 말씀하셔야겠다는 분이 계신지 없으시면은 제가 오늘 이제 발제하신 두 분의 박사님께서 또 오늘 1부, 그다음에 2부 나오는 의견, 그다음에 종합토론 나오는 의견까지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없습니다.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한테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접경 지역에 걷는 길이 중요한 게 우리는 사실 국경이라고 표현하기 뭐하니까 접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조금 완화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지만 B3P라고 그 발칸 3국의 그 피스워크이 있는데 거기도 3국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걷는 길을 조성을 했어요. 그 유엔에서 관여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TBR로 지정된 모든 국가들이 국경을 이렇게 넘나드는 콘텐츠는 오직 비무장으로 걸을 수 있는 걷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 우리나라 DMZ가 생태계 보고라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 생태관광으로 먹고 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제가 사실 경관 생태학으로 이제 복사를 한 사람인데 그 트레저 오브 네이처 이런 기사 때문에 거꾸로 이게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DMZ 이런 그러니까 민북 지역은 멸종위기종의 보고라고는 말을 할 수 있어도 이게 모든 게 어우러진 생태계의 보고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너네 생태관광으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남북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산업공단을 막 들여와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현재 가장 적절한 안이 걷는 길이고 그 다음에 남북 지역 그러니까 동서 지역 간에 공유하고 있는 컨텐츠면 더 좋고 남북이 또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컨텐츠고 그래서 이제 금강산을 의미 있는 산을 향해서 가는 길을 만들자는 거고 그게 제가 그 안을 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고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통의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관심을 계속 유지를 시키려면 그리고 그 사업이 지역에다가 먹고 살 거리를 좀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컨텐츠는 계속 컨텐츠를 재생산할 수 있어요. 벌써 아마 사업만 해도 누군가가 다큐멘터리 찍자고 달라들 거고 누군가가 그 소설 속에 하나 이렇게 재현을 하면 굉장히 그 컨텐츠 산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생태보건이나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상상이 가는데 차츰 인문학 포럼에서 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신 대로 손을 들고 하실 분이 있어요. 질문도 됩니까? 질문도 되나요? 어떤 분한테 어떤 질문을 하실지 말씀 주시면. 경기만 포럼의 김순례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공진군 인담수부터 해가지고 금강산까지 많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물길 중에서는 인당수에서부터 이제 광화 손돌문까지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물길이었고 많은 인문학적인 유산들이 물려 있는데요. 이거를 아까 김순애 선생님께서 람사르 습지라든지 남북 공유 하천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는데, 만약에 그 넓은 공간 중에서 한 공간을 뽑아서 남북이 만난다면 어떤 공간이 가장 좋을 것 같으신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하게 됐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죠. 저희가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는 개발이 막 들어오고요. 남북 관계 경색되면 보존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사실 이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는 경색국면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뭐 농담처럼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접경 안전섭지라고 한 지역은 특별히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강하구라고 하는 지역이 북한이 말하는 한강하구와 남한이 말하는 한강하구 또는 다 각자가 틀리기 때문에 어디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남북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어류가 됐던 파충류가 됐던 조류가 됐던 관계없이 깃대종을 선정하고 그 깃대종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단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안입니다. 뭐 크게 보면 전체가 다 샀으면 좋겠지만 전체가 못 들어간다면 최소한 깃대종을 만들어 놓고 깃대종 중심으로 일단 만들어보자 하는 게 지금 기본 안입니다. 되셨나요? 네.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고성 거봉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바로 앞에서 987m 고지에서 매일 아침마다 우물을 바라보면서, 그때 인문학 상상력은 없었고 언제 내가 제대로 살아서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하면서 환경운동연합을 경기북부 처음 만들면서 또다시 DMZ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전 구간을 가면서 다시 그곳을 가고 사회까지 가고 코스를 그때 98년도인가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생태운동 쪽으로 그때가 이제 급변을 하단시켜 그때였거든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렇게 인식들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됐는데, 오늘 얘기 나오신 대로 이제 우리 인류의 오랜 자산이고 우리에게 항상 변함없는 희망을 주는 인문학으로서 남북 간의 문제든 우리 동서 화합의 문제든 이 모든 것을 풀어가야 하는데, 아까 박진대 교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제가 처음에 이 포럼 처음 출발할 때도 우리 김갑봉 선배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접경적 DMZ를 붙이고 뒤에도 인문학 붙였을 때 이건 무엇인가. 접경지역과 DMZ 지자체에 있는 인문학들을 모아보자 하는 것은 맞는데 저 타이틀을 쓸 수 있는 것인가. 근데 항상 인문학은 그 시대에 갖고 있는 모든 것과 고민을 하면서 풀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또 아까 떠나셨지만 교수님께서 또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함께해야 한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남북 간에서도 굉장히 나눌 얘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아까 한강하고 공동 얘기를 하지만 지금 대치 상황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북한의 가장 주력되는 해군기지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판문점을 경유하지 않고 지금 그 철도와 도로를 만들 때 이미 나왔던 얘기고, 제가 극비상을 그때 당시 이제 파악을 하게 됐던 건데요. 어찌 보면 이런 얘기 자체도 어찌 보면 인문학 소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고민을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 그다음에 앞으로 2회, 3회 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관련될 텐데, 오늘은 포럼을 창립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 인문학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뭐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뭘 만들어가는 걸로 이제 보셔야 할 것 같고, 오늘 나왔던 것 중에 우리 두 분의 발제장께 말씀하신 중에서 장수성 문제라는 것, 이 타이틀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꺼냈고, 그걸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것도 역시 얘기를 꺼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것을 일일이 다 끄집어내서 제가 메모는 전부 다 했거든요. 키워드가 그런데 너무 많아서 요약, 약평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과 사례 발표부터 발제, 그다음에 토론, 플로 토론까지 뭐 하나 버릴 게 없고, 이걸 모아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저희가 다음 포럼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자리에는 좀 인문학자분들이 좀 많이 오도록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접근하는 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지금 5시 끝나는데 25분 정도 지났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있으십니다. 아니 아까 발제한 사람 중에 누구 얘기할 얘기 있으면 좀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저도 한 20년째 저희 지역만 연구하고 있으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좋게 말하면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저간하고 얘기하면서도 아까 어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타 지역의 어떤 자원이나 이거에 대해서 콘텐츠가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역사를 했지만 문학하는 사람 혹은 뭐 예술을 하는 사람 혹은 아까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 환경하시는 분 입장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회의를 서너 번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분은 저 지역을 왜 저 장소를 저렇게 얘기하려고 애쓰는가. 다시 한번 제가 그분들에게 돼가지고 많은 걸 느끼고 가거든요. 또 하나 제가 저희 지역에서 저는 저희 지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외지인이 오면 그분의 말을 굉장히 경청합니다. 외지인, 외부 사람이 우리 지역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저는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도하고자 했던 거 이미 목표 정해놨고 많이 나름대로 협의를 했잖아요. 그죠? 출범하고 또 벌써 제가 많은 걸 느끼고 갑니다. 저도 오늘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의 제3의 곳은 현장 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쭉 그곳에서 보면서 얘기를 나누시는 걸로. 그리고 너무 짧지 않습니까? 1박을 해줘야 더 재밌고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은 우리 김갑곤 우리 대표님, 초당님께서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 토론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어려운 토론에 다 바쁜 시간 내주셨고 좋은 진지한 대화 나누셨는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